이번에 드디어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자동차 인증 중고차의 사업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핫한 모빌리티 이슈 체크하는 이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PD님, 저희 이슈에서 유독 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편을 많이 다뤄드렸었는데요. 네. 현대차가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떤 입장인지, 업계는 어떤 또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좀 다뤄드린 바 있는데, 그래도 이슈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껏 현대차가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죠. 국내 완성차 업계들은 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규제에 막혀서 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규제 기간이 2019년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고차 단체들이 이번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에 중고차 매매업을 선정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를 선정하는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이게 최대 6개월 안에 좀 회의를 하고 좀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2년이 넘도록 결정을 못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다가 작년 말이죠. 국내 완성차 업계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여기가 2022년에는 국내 완성차 업계도 중고차 시장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현대차가 이에 상당히 빠르게 발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 중고차 판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은 3월 중순에 확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은 정부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물불을 또 안 가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차에서 중고차 정보 포털 사이트도 개설을 하고 시장 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을 하겠다 같은 상생안도 내놨는데 이 밖에 또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무엇이 있죠? 크게 3가지 정도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네. 두 번째는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편의를 증대하고 신뢰도를 쌓겠다. 세 번째가 기존의 중고차 업계와 상생 방향을 제시를 하겠다, 이런 건데요. 아무래도 기존 중고차 업계들의 반발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좀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어떤 컨디션의 차량을 갖고 와서 판매를 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측은 출고한 지 5년, 그 다음에 주행거리 10만 킬로 미만의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들을 가져와서 총 200가지가 넘는 항목에서 성능과 상태를 점검해서 신차급으로 보수를 한 다음에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증 중고차를 위한 전용 점검소도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다 보면 현대차 수리망 상당히 많잖아요. 네. 네, 블루엔즈, 네, 파란 손. 이거를 통해서 보증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현대차를 타던 고객이 현대차를 재구매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타고 있던 차량을 매입하는 보상 판매 제도까지 하겠다, 이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차 판매망도 있고요. 수리망도 있다고 하니까 그 점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비대면이라고 하면 내가 직접 전시장을 찾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스펙으로 차를 뭐 상세하게 볼 수도 있고 그것도 맞춤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캐스퍼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한 경험이 있으니까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시점에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중고차 업계와 어떤 상생안을 현대차가 가지고 있을지,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반발이 워낙에 심하다 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중고차 업계와 현대차랑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눠왔었는데요. 일단 얘기를 나눠왔었던 그 상생안에 기반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5년 10만 킬로 이하의 자사 중고차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장 내 파이를 일단 적게 가져간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을 했는데 만약에 인증 중고차로 팔기에 조금 거시기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를 뭐 경매를 통해서든 해가지고 기존의 업계에 차량을 매매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연도별 시장 점유율 제한하겠다, 아무래도 좀 이게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완성차 업계로서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 기술, 전수,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생안과 별개로요, 사실
기존의 중고차 업계들은 완성차 업계가 진출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를 맞아. 했었기 네. 때문에 예, 이게 기존의 업계들을 좀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요, 만에 하나 중고차 판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에 선정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상이 공개될 시점이 3월 한 셋째 주가 될 텐데 그 주에 굉장히 큰 빅 이슈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고차 시장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만에 하나 이게 지정이 된다면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고요. 이를 어기고 진출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지경인데요. 그래서 이런 큰 이벤트에 앞서 현대차가 미리 공개한 점은 좀 이른감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게 3월 중순에 심사가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시점에서 이거를 발표한다? 사실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서 저도 보도자료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네.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끝났잖아요. 대선. 예, 이거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지자 결속을 위한 발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면 좀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유독 여론이 대기업 편에 많이 서 있단 말이에요. 중고차 시장에서 부당한 경험을 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보도자료의 제목부터요. 네. 소비자 최우선의 아하. 중고차 사업 방향 공개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소제목은요.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서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의 주체가 되는 데 기여하겠다. 마치 현대차가 뭐 내 이익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 진출한 듯한 그런 뉘앙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는데요. 그냥 뭐 사실 1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또 한 번 미루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3월 안에 진짜 결정이 난다면 이런 논란들 기존 업계 자정작용과 더불어 질적 상승까지 이뤄서 소비자 그리고 뭐 판매자 그리고 자동차 업계 모두 상생하는 그런 방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바람 전해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